일본과 한일 정상회담 해서 신뢰를 회복했습니까? 무슨 신뢰예요? 뒤통수 때렸잖아요, 지금. 아니 악수했는데 바로 손 돌아서자마자. 넣고 손 빼가지고 그냥 뒤통수 갈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신뢰가 회복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뢰가 더 악화됐죠. 딱 그렇죠. 악수했는데 그렇다면 자 우리 잘합시다. 네. 근데 손 빼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갈겨버렸는데 군사 우리가 지금 훈련이라는 멍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해가지고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이라는 거는 영토를 뺏기 위한 훈련이거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 영토라고 하는데 독도 근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이미 일본은 총한방 쏘지 않고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우리 영해상에서 네네. 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은 자위대 헌법상 네네. 그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해상에서 다국적군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네. 일본의 그러한 전범 국가하고 같이 하냐고요. 자기들도 통렬한 반성을 하고 개헌을 해야 돼요. 일본 네네. 국내법 절차상도 아니다 이거죠. 네. 지금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하고 전술 핵 탑재 능력 과시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죠. 저는 지금 일찍부터 네네. 한다고 한 게 지금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끝마쳤는데 네. 소형 전술 핵. 경량화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폭파했던 그 3번 갱도죠. 네네. 3번 갱도 자체가 소형 경량화를 위한 핵실험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를 복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다. 그렇지만은 또 옛날로 돌아가서 전부 미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작년도에 미국 중간 선거에 만약 바이든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여론조사 언론 보도가 공화당이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북한 핵실험하지 않는다. 자기들 목표가 달성되지 않냐. 그런데 예상을 틀려가지고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하원에서도 선전을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다. 그래서 적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 소형화 직경 50mm짜리 핵탄두 그 능력을 과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미사일 쏘고 이게 지금 이런 아직까지 게. 입증이 안 됐는데 네. 저는 그 7차 핵실험 소형 경량화를 이 북한이 이것만 성공하면은 실질적으로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무력 시위다 이런 보도도 있지만 7차 핵실험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핵실험 한 지가 지금 5년 6개월 지났어요. 이 그 2017년에 소형 네네. 직경 50mm짜리를 이제 미국에서 김정은이 얘기를 하니까 미 당국자 보세요.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네. 북한을 침범하지 않겠다.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그렇지만은 북한이 핵을 그렇게 강화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군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에 비완 비도 뜨고 뭐 여러 가지가 뜨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거지 북한에 위협은 되지만은 김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그 핵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못 주겠다. 언제는 줬나요? 근데 뭐 퍼주기 중단하라고 한 거 보니까
주고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언제는 줬나요? 그건 아니, 없죠. 인도적 지원에도 네. 지금 몇 년간 한 푼도 없어요. 교류 끊어지면서 없었죠. 없었죠. 근데 왜 물론 퍼주기 중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로 인도적 지원에서 의료 품 같은 것은 민간 단체에서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조금씩. 퍼주기 중단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의미하지 그럼 않아요? 자기들도 줬나요?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서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19로 3년간 국경을 봉쇄해서 안 받았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음. 들지도 나지도 못하게 총살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의 잔인한 그런 인권 상황을 보면 퍼주기를 중단해야 된다 이러면서 앞으로 퍼주기 중단하라 이 말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가 주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그랬는데 퍼주기를 중단하든 퍼주기를 하든 그것이 지금 문제냐 이거예요. 그렇죠. 전쟁의 위기로 가는데 과연 강대강으로 가서 뭐가 나오느냐? 미국은 선 대화를 그렇죠. 얘기하는데 미국을 봐라 이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 보수 단돈 1원도 주지 말라 이러니까. 보수는 본래 네네. 미국과 모든 것을 궤를 같이 해요. 음, 미국 봐라 이거죠. 침공하지 않는다. 네,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로 나와라.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뭐예요? 그 사실은 이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편향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자간의 균형 외교의 틀을 이제 상실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북한에 핵실험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좀 활용을 했잖아요. 많이 했죠. 협력을 좀 지금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좀 핵실험 좀 말려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지렛대로도 쓰고 뭐 이제 협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통로가 전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네. 작년도에 일본에서 회담을 할 때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든, 시진핑 둘이 다 홀가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북한 핵 문제도 얘기가 됐어요. 그 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잘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핵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랬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됐다가 이게 무슨 장난인지 이놈의 풍선 미국에서 폭파시켜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이 미국 영공으로 풍선 보냈다 해서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안 풀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은 시진핑이 러시아 가고 우크라이나 가고 또 오늘 보도 보니까는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만 가고, 방문할 게 아니라 중국도 방문하고 러시아도 방문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브릿지 역할을 해서 미중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해서 북한의 핵 문제, 무력 도발에 대한 중재 역할을 부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사실은 이제 5년 6개월 전에 6차 핵실험까지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1년에 2번씩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보통 2,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상당 기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당 기간이 아니라 5년 6개월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도 개선을 했지만은 3번의 정상회담, 네, 또 21세기 최대의 사변인 북미 정상회담을 2번 그렇죠.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 사실상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그렇죠. 핵실험도 하지 않고 ICBM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단거리 미사일은 자기들 주장대로 연습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핵탄두 50mm짜리로 됐다고 하면은요
지금은 가볍게 모든 할 수 있죠. 겨냥이 우리 한국과 일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은 네, 안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ICBM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단거리. 단거리에서 핵탄두를 가볍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핵이 과거에는 표적이 일본과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남한이다. 미국이었죠. 네, 미국이고 그 협박용으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이판 네네네 그렇죠. 괌. 네네. 그리고 이제 때때로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를 겨냥한다 하는데 네. 미국의 핵 존재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이 저 못된 짓 하니까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장님 어렸을 때 반공 교육 받으셨죠? 받았죠. 북한 애들 머리에 뿔난 거 같고. 머리 뿔나서 나 그래서 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북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 제 아내도 뭐 절대 납치되니까 조심하라고 나도 대가리 한 뿔이 한 5개 달린 사람인지 알았더니 가서 딱 만나 보니까는 사투리만 북한 사투리 치지 동문은 아오지 탄광이야요. 뭐 똑같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아오지 탄광 뭐 이런 얘기 많이 배우는데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인권 보고를 받았나 봐요. 대통령이 매년 이제 통일부에서 그렇죠. 인권 보고서 발간을 하지만 비공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공개 처형한다는 것도 다 아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인권이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먹고 네. 병나면 고치고 네.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 기본적 인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먹고 병나면 고쳐서 살아야 네. 비로소 사회적 인권이 네네.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나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외국 인권 자체나 외국 국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북한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북한의 기본적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기여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글쎄요. 일부 인사들은 유엔에서 인권 결의서에 뭐 우리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네.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네. 좀 순서가 거시기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당연히 북한의 인권은 개선돼야 맞죠. 당연하죠. 세계 그 공개 처형하는 그런 야만적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6.23 선언도 발표했잖아요. 평화통일 원칙을 그렇죠. 할슈타인 원칙을 네. 포기하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한이 노태우 대통령은 일일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요. 네. 7.4 공동성명은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우리 교과서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6.15 공동선언을 만들 때 보니까 또 특사를 하면서 기본입니다. 보니까 네. 네네. 그래서 보수 단체도 굉장히 남북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걸 했어요. 그럼요. 예를 네. 들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자기 혼자 네. 무슨 당에 있었죠. 그때 북한을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해서 갔어요. 네, 갔다 왔죠.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네. 우리 2세들이 잘해보자. 잘해보자. 네. 그 대화의 내용은 저는 알고 있지만은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갔다 와서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축구협회 회장이 정몽준 네네.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암 운동장에 가서 축구샵 하는 걸 보니까 한반도기가 안 나오고 우리 태극기. 태극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몽준 회장한테 굉장히 화를 냈어요. 네. 우리가 잘해보자는데 한반도기를 해야 되는데 왜 태극기가 나왔냐? 지금 보수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런 거 아무리 다 얘기해도 까먹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만 박근혜 하고. 대통령이 북한 간 줄도 모를 거예요. 김정일하고 만난지도 모를 겁니다. 그 까버려야 되는데. 이세들끼리 잘해보자는 걸 모를 겁니다. 자, 그 이제 계속하자면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일이 기본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 6.15 선언, 무슨 김영삼 대통령한테 쌀 엄청나게 보냈잖아요. 아 그렇죠. 자, 그리고 감귤도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과의 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급사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쭉 이렇게 대통령들이 북한과 교류, 협력, 평화 그리고 통일을 논의했던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대북 문제는 알고도 속고 그러니까 모르고도 섞는다. 우리 속담대로예요. 그러는 동안 평화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 북한이 네. 얼마나 많은 개혁 개방이 지금 되고 있냐고요. 그렇죠. 그런 그걸 왜 다 까먹었을까요? 자, 이 대통령을 뺏겨놓으니까 그래요. 자, 한미 정상회담, 국빈 회담인데 의제가 뭘로 올라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네네. 대북 문제, 북한의 도발, 비핵화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네네. 하는 것과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당면한 경제 교역 문제, 네. 전기차 전기차. 1년 동안 내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